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80일 되는 미국 대선 지금 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두 군데서 중요한 또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구속, 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괜히 접수가 되어서 판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과정은 무법, 불법 천지, 이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서 같은 것입니다. 구치소로 한나라의 행정부 수반을 구속시키면서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 불법, 비합리, 그냥 정치 강풍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모든 걸 밀어붙였고, 그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법원 판사들, 이념의 성향이 같은 판사들이 또 궤를 같이 했고, 기세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권력의 불화방들이 또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에는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마음을 한 중심에 담을 수 있는 자는 드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는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두가 갈대처럼, 바람 부는 들판에 갈대처럼 다 누워버렸어요. 누구한테? 이재명 편으로. 그래서 대통령은 드디어 감옥을 가서 옥중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감옥을 가기 전에 윤석열과 감옥 가고 난 뒤에 윤석열은 완전히 36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되어 가고 있다. 어떤 변신이냐? 드디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서 이제는 완전 정치인 대통령 윤석열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깨워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국회가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언론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완전히 그 일당 독재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한 표를 먹고 있고, 사법부는 이미 기나긴 날 김일성 장학생을 비롯한 정치 장학생들이 또 장악해서, 내가 사법부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역할하면 민주당에서 픽업이 돼서 국회의원을 다 합니다. 서기호도 국회의원을 하고, 이탄희도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많잖아요. 저 또 동작구에 또 누굽니까? 우리 여자 해롱해롱하는 진짜 판사 자격 없는 서기호 같은 경우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입니다. 각하새끼 빅력 짬뽕 이런 데 하고 그 패거리 올려 있다가 판사 재임용에도 자격이 안 돼서 잘린 자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인간 하자 있는 자들이 국회로 다 가서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을 하니까 오늘날 국회가 저렇게 쓰레기 집합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하자 있는 자들의 집합소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 하자 있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이 하자 있는 자들이, 범죄자들, 대한민국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들이 정치적 힘을 갖고 그냥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 밀림의 야수처럼, 밀림의 야수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생존 경쟁이 뛰어납니다. 생존 능력이 뛰어나냐, 밀림에서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나가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온실에서만 생활해갖고 그들이 공격해오는 이 공격의 의도를 파악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29번의 탄핵,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내란. 어떻게 행정부의 모든 관리들을 29명이나 탄핵을 하고 마지막은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다. 이게 내란 아닙니까? 이게 국가 대한민국 국정마비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이 몇 마디하고 뭐 이래 한다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못 해먹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계엄밖에 없었는데 그 계엄도 본인이 계엄을 할 그 당시 감옥 가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비상계엄을 해놓고 이 비상계엄은 법적 계엄이지만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고도의 정치 행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라고 의결하는 거 또 법대로 따랐어요. 결론은 뭐냐? 법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 자기 권한을 행사했다가 법대로 또 따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문제 없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의도 국회 이 잡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정치 행위를 갖고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끝나고 폭력 하나 없는 계엄을 내란의 우두머리라 그래갖고 지금 감옥을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보 같은 국민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감옥 가고 난 뒤부터 대통령이 아주 결단의 의지를 갖고 행하는 모습, 감옥 가는 그 순간부터의 대통령의 모습이 결연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국가를 사랑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저항권 행사는 자연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저항권이라고 명문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4.19 3.1 항쟁 4.19 정신, 이 정신 자체가 3.1절은 일제에 저항했던 정신이고 4.19는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던 학생들의 저항, 시민들의 저항을 꼭 헌법 전문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헌법에 그 전문에 3.1절 3.1 항쟁과 4.19 정신을 거기다 안 박아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빛나는 저항의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고, 또 87 헌법이 마련되고, 그래서 그 저항정신이 빛나기 때문에 거기다 명문을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저항권을 쓴다 그러면은 다 겁나서 못 써요. 제가 국회에서 저항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못하겠대. 왜? 민주당하고 이 벌떼 같은 인간들을 공격하니까. 자, 그러면 이 사회가 정당한 사회입니까? 아니, 그거 하나 토론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또, 그거 하나 토론도 못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가 정상 사회입니까? 저는 이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 사회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은 더 논의돼야 되고 토론돼야 되고, 또 국민의 저항권은 이전에 헌법에 명문으로 박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자든 우든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할 때 언제나 저항권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을 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일어나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이 불길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국민의 저항권은 어떤 계획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일어서 그게 거대한 불길이 될 때는 그게 자동으로
저항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권의 방법은 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고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권이 완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9 같은 경우는 비폭력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 입고 맨손으로 외쳤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그 데모대를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쐈습니다. 학생들 다수가 이승만 정부에 저항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4.19 묘지가 국립묘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늘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예.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귀한 희생들, 나의 분노가 그 시대에 공의로운 분노가 될 때 내 스스로가 희생을 통해서 그 당시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귀한 것이고 우리는 4.19 의기를 그렇게 우리는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항쟁도 지금도 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칭송하고 있는 것도 일제한가하기에서 두 주먹 맨손으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역사의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리는 것입니다. 근데 5.18 민주항쟁 그건 전 국민이 안 기리잖아요. 왜? 총을 들고 막 군인을 쏘고 양민을 자기 동료를 쏘고 했는 그 5.18에 대해서 5.18 정신을 배워야 되는가? 저는 5.18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5.18 정신을 배우라. 그건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총을 들고 국군과 경찰을 쏴 죽인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훗날에 역사가 흘러가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가 지나고 나면은 5.18도 제대로 역사적 규정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이 과정은 한쪽에서 광란의 정치를 해왔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이 자유우파 정부가 형성되어야 된다. 왜? 대한민국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 이재명의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사라집니다. 이는 100%, 200%, 1000% 장악합니다. 왜?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이 건국 산업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문재인이가 말했던 공산사회주의였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역사를 쓰려고 했던 자들은 절대로 이승만의 역사, 박정희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6도가 뭉개고 그들이 쓰고 싶은 게 5.18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는 국군과 경찰에게도 총을 쏘고 무기고 탈취해서 총을 쏘도 그게 정의고 그 총을 쏜 자들을 헌법 수호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국회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하게 만든 자들이 그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TV로 보다가 참 화가 치미는 것은 뭐냐, 김재규 누굽니까? 1979년 10월 26일 여기 뒤에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인간이 김재규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그 위에 좋아졌습니까? 지금까지 불행의 연속입니다. 김재규가 그렇게 만드는데 김재규 유가족들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뭐 고문이 있었다.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 시작이 김재규부터 시작됐다. 이런 미친 헛소리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승만 정부 시절 누구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그 척박한 땅에 자유를 심고 민주주의를 심은 분이 이승만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 민주주의, 배고픔을 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배고픔을 완성시켰어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 두 사람의 힘 속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주의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난 뒤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김재규의 그 못난 가족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걸 또 재심으로 받아들인 대한민국 사법부 이 판사들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 그것도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대통령을 죽인 자를 재심해서 그래서 그걸 또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끝장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넘은 어부들 다 북송시켜가고 다 총살시켜 죽게 만든 서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징역 6월부터 구형을 몇 년까지 구형했는데 뭐 징역 8개월, 6개월, 4개월에서 선고유예를 다 시켰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넘어왔더니 포석지를 묶어서 북한으로 다시 보냈어. 그거 뻔하잖아요. 가자마자 바로 총살해 죽을 건데. 그렇게 보낸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인간입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을 죽였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한을 가면 바로 죽는데 그걸 보내는 놈들이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들이 할 수 있는 아닙니까? 김정은 악마와 남조선에 있는 문재인의 새끼들 다 악마였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통치했던 그런 역사. 그래서 그게 고발되고 해서 했는데 그 판결 내린 그 판사, 저는 정상적인 판사가 아니다. 그 판사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다. 그리고 또 김동연 부장판사, 이재명 대장동 재판을 2년 동안 해왔던 놈이 이제 자기 인사발령돼서 간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2년 동안 질질 끌어갖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버리면은 또 새 판사 와요. 새 판사 오면 그것도 그 많은 기록 보고 하려면은 재판은 지연되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재명이 당당히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 된다. 나는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모든 재판을 올수 덤비고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나에 관한 모든 범죄 행위는 내가 다 덮는다. 좀 이런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나라는 이 땅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이재명이 것이 됩니다.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맡은 판사님 제발 당신만이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시대를 이 미친 시대를 한번 때릴 수 있는 충격적 판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다 미쳐 있다고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은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4천여 명이 내는 판사 중에 미치지 않는 판사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 내리는 그 판사님이 그 판사님 중에 한 사람이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절을 모든 걸 제어하고 통제하고 결말 내리는 것이 이제 사법 판사들인데 하여튼 판결이 세상에 빛을 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강 목사님이 또 겨울밤을 지키고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 또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파워, 아웃스파이, 각시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